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은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개그맨 윤성호 씨의 뉴진 스님이라는 캐릭터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요. 불교 교리를 빠른 템포의 EDM 음악으로 편곡하고 부처님은 잘생겼다 이런 의미의 부처 핸섬을 외치는 등 엄숙한 불교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의 상황은 좀 다른데요. 말레이시아의 한 클럽에서 공연을 한 이후 불교계와 정치권에서까지 그의 입국을 막아달라고 나서는 등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하네요. 공연 장소가 문제였던 걸까요? 아니면 뉴진 스님이 가짜 스님이어서 였을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 구정은의 수상한 GPS에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러시아의 북한 관광 소식 준비했는데요. 평양과 원산 등을 방문하는 4박 5일 일정의 여행 상품에 우리 돈으로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북한 관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다녀온 사람들의 평가는 어떤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17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저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수교 75주년을 맞아 무제한 협력으로 불리는 전면적 전략 협력을 더 심화시키자는 데 합의했는데요. 양국은 관계를 강화해 미국 패권에 대항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15일 총격을 당한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여전히 위중하지만 의식이 있고 대화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인은 70대 남성이었는데 정치적 이유에서 저지른 단독 범행으로 조사됐습니다. 총격범이 피초 총리의 정책에 반대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해서 슬로바키아의 극심한 정치적 분열이 이번 사건을 불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회사에 위장 취업해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 북한 IT 노동자와 관련된 정보에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관련자 4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500만 달러, 우리 돈 67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건데요. 미국 정부는 이들이 북한 군수공업부와 관련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60여 명의 미국인 신분을 도용해 300개 이상의 IT 기업에서 일하면서 6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허난성에서 최대 시속이 133km에 달하는 강풍이 불어 행인 1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32도가 넘는 고온 기후가 찬 공기를 동반한 한랭 전선과 만나 강풍을 일으켰는데요. 특히 이번 강풍이 중국 밀 생산의 25%를 차지하는 허난 지방에 큰 피해를 입혀서 밀 수확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현지 시각으로 16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4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오전 11시쯤 4만 51.05를 고점으로 기록했는데요. 2020년 11월에 3만 선을 돌파한 지 3년 6개월 만에 4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오후 들어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고 전장 대비 0.1% 내린 3만 9,869.38에 마감했습니다.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하는데요. 국제사회의 다양한 소식들 키워드로 이번에는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우리 친구 아이가 네, 친구 아이가 예. 중로 정상회담 얘기인데요. 네. 네, 두 정상이 전면적인 전략 협력을 더 심화시키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중국이 이제 러시아를 측면 지원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라고 서방이 비난하고 있는데 이걸 반박하면서요. 앞으로 우리 더 밀착해서 미국 패권에 대항을 해보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현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시 주석이 근본적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안보 프레임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푸틴 대통령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환영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이후에는 국방, 외교, 재정 쪽의 장관들까지 참석해서 비공식 만찬 회담이 또 이어졌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서방의 제재를 우회해서 군사, 무역, 첨단 기술 같은 분야에서도 중러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아주 긴밀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양국은 북한과의 대결을 조성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적 위협에 반대한다라는 얘기도 내놨고요. 푸틴 대통령이 어제는 베이징, 오늘은 하얼빈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대상이자 군사기술 핵심 연구기관인 하얼빈 공대를 찾게 되는데요. 일부에서는 방중 일정을 마친 뒤에 깜짝 북한 방문에 나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이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 움직임 관련해서 미국 국무부가 경고를 보냈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러시아, 서방과 동시에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네.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중국이 양손에 떡을 줄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러시아의 국방 산업을 지원해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가장 큰 안보 위협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비판을 내놨고요. 네. 북중 러 간 밀착에 대해서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 또 부주의한 안보 저해 행위를 돕는데 오랫동안 역할을 해왔다라고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기 위한 물자를 지원한다는 걸 알고 있고 이런 행위에 대한 규탄을 이어가면서 앞으로 책임을 묻겠다라는 얘기도 함께 내놨습니다. 네, 앞으로 뭐 북중러 뭐 이렇게 서방 세계 네, 미국을 네. 중심으로 네. 이게 또 나누는 게 그렇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다음 키워드 블링컨 장관에게 없는 딱 한 가지. 네, 왜냐하면 뭔가요? 이분이 금수저 중에 금수저 중에 그래요? 한 명이에요. 하버드대를 나왔고요. 예. 컬럼비아 로스쿨을 졸업한 자기가 엘리트입니다. 네. 아버지가 헝가리 대사였고요. 삼촌이 벨기에 대사를 지냈어요. 외교 쪽으로 워낙 금수저입니다. 예. 외교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고 네네. 바이든 부통령 시절에는 부통령실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고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국무장관을 계속 맡고 있죠. 네. 프랑스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습니다. 불어에도 불어도 능통해요. 잘하시고. 네. 하지만 빠지는 게 없을 빠지는 것 게 같은데? 없죠. 네. 하지만 최근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방문을 했다가 위기 인지 감수성, 그러니까 위기 능력을 감지하는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은 건데요. 네. 14일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국무장관으로서의 공식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엄중한 얘기들을 많이 내놨는데요. 네. 그 뒤에 한 라이브 바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기타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 정장을 입은 게 아니라 청바지, 뭐 셔츠 차림으로 아주 가벼운 차림으로 가서 네. 현지 밴드 19.91과 함께 닐 영의 Rockin' in the Free World라는 노래를 기타로 연주하면서 노래까지 불렀어요. 근데 이 노래가 좀 의미가 있는 게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직전에 발표됐습니다. 아, 네.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그러니까 좀 의미가 있는 곡을 부르긴 한 거예요. 네, 네. 블링컨 장관이 빠지는 게 없다는 게 이미 노래 세 곡을 발표한 뮤지션이기도 하고 그래요? 락 기타리스트로도 오. 유명한데 네. 이 세 곡이요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에 등록이 돼 있을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대단하시네요. 네, 스펙이 어마어마한데 네, 네. 연주를 마친 뒤에 미국과 자유세계가 여러분과 함께한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연대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연주 장면이 SNS를 통해 확산이 되니까 엇갈린 반응이 나온 건데요. 일단 자유세계를 향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준 장면이다 라면서 긍정적 평가도 있었지만 네. 일부에서
전선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게 적절치 못한 행위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특히 우크라이나의 작가인 마트비엔코는 하르키우가 지금 공격을 받아서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여서 사람들이 피난을 떠나고 있는데 네. 미국의 최고위급 관리는 키우바에서 노래를 부른다라는 지적을 했고요. 전장에서 두 다리를 잃은 한 우크라이나 전역 군인이요. 현장은 지금 무기가 부족하고 동맹국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매일 많은 사람이 죽는데 이런 공연은 정말 눈치가 없고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라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네. 한편 이날 블링컨 장관이 연주한 기타도 논란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블링컨 장관이 왼손잡이에요. 그런데 네. 이런 바에는 대부분 보편적인 오른손 연주자용 악기가 마련돼 있거든요. 근데 빨간색 왼손잡이용 기타를 사용해서 연주를 하니까 한 네티즌이 고가의 개인 기타를 굳이 가지고 다니면서 아니 올 때부터 무대에 설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계획이 거 아니냐. 있었다고 보이는 거죠. 이건 이게. 믿기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우크라이나 이 상황이 안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주 전역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여 곳이 이미 러시아 수중에 넘어갔고요. 이미 전세는 러시아 쪽으로 기울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젤렌스키 대통령이 해외 방문 일정을 다 취소했어요. 네. 그래서 하르키우 국경 수비에 전념을 하고 있지만 병력과 무기가 부족해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블링컨 장관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것도 추가 지원 발표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네. 그리고 미국산 무기 사용 제한을 완화할 가능성을 처음 언급을 했습니다. 이 공격 결정은 우크라이나의 몫이다라는 걸 강조를 해서 러시아 본토 타격도 미국이 묵인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서방의 무기 사용 완화 변화가 지금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사실 세계가 굉장히 주목을 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 바에 가면서 약간 희석된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네, 네. 이런 공연은 적절치 않았다 이런 비판이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총성이 울려 퍼진 의회? 네. 의회에서 총성이. 네, 프랑스 하원이었는데요. 네. 의원들의 청력 건강 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네. 15일에 본회의장에 소음 측정기가 설치됐습니다. 여당 소속 레다 의원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건데요. 이 레다 의원이 의회에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간다. 그래서 일부 연사의 발언은 아예 들리지도 않는다.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라면서 작년에 하원 의장에게 의원과 국회 직원들의 청력 건강을 위해서 제발 조치를 해달라라고 네.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년 2월에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안을 추진했는데 정말 경론이 일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논쟁이 이어지면서 본회의장 안에 소음이 한때 90데시벨까지 높아졌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소음이냐면 네. 제조 공장 안에서 기계가 가동되는 수준이고요. 총소리, 항공기 엔진 소리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좀 시끄럽고 잘 안 들리게 하겠네요. 그렇죠. 이 그래서 정도면. 장시간 노출이 되면 난청, 이명, 편두통, 수면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그래서 레다 의원이 이 본회의장에 소음 측정기가 설치된 사진을 올리면서 청력 건강은 사회적인 이슈다. 국회가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런 글을 달았어요. 네. 아무튼 하원이 이 소음 수준을 측정을 해서 의원과 직원들에게 미치는 신체적 위험도 평가를 하고요. 적정한 소음 수준을 반복적으로 장기간 초과하면 의장 직권으로 정숙을 요청하거나 무슨 지침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고성이었으니까 이걸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않나. 저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소음 측정기가 지금 할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농약을 마신 밀가루요. 네, 무시무시한 밀가루죠. 네. 아르헨티나의 한 기업이요.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전자 변형 밀의 보급과 생산 확대를 위해서 종자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이 업체가 아르헨티나의 비오세레스라는 회사인데 네. 이곳의 CEO가 아르헨티나 농산물 회사랑 계약을 했다. 유전자 변형 밀 종자를 배포하고 있는데 소수의 농가에서 몇 년 동안이나 시험 재배를 거쳤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품종명이 HB4예요. 네. 이 유전자 변형 밀이 적은 물로도 잘 자라는 해바라기 유전자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뭄에 잘 견딘대요. 네. 그리고 좋네요. 기존 밀보다 21%나 수확량이 많다라면서 네. 고질적인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회사가 홈페이지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웃 나라인 브라질, 파라과이가 이 HB4의 국내 경작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일부에서 밀이라는 건 빵이나 파스타 같이 서구 엄청나게 식단 많이 구성의 쓰이잖아요. 네네. 필수 재료다. 네. 그래서 다른 곡물과 다르게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경작이나 가공도 잘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지적을 내놨어요. 네. 그리고 이 HB4는 안전성 연구가 아직은 소홀하다. 환경 훼손 논란 주장도 지금 제기가 돼 있어서 논란이 좀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페인에 있는 비영리 단체 NGO인 그레인이라는 곳이 1월에 유엔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비오세레스의 유전자 변형 밀에 대한 무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독립적인 연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다. 생산성이 높다는데 이것도 역시 불확실하다라고 네. 지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그레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독성 제초제인 글루포시네이트 암모늄에 견딜 수 있도록 변형이 됐기 때문에 HB4를 경작하면 오히려 제초제 사용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내놨어요. 네. 그러면서 잘못하면 잔류 농약이 섞인 밀가루를 먹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이건 유엔에서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HB4 재배나 거래를 차단해달라라는 걸 요구한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뭐 농업도 그렇고 기술이 발전한 건 좋은데 네네. 유전자 변형 밀 과연 많이들 선택하실까? 그러니까 안전성이 검증이 확실히 됐으면 그렇죠. 괜찮은데 지금 네. 아직은 그런 연구가 없다라는 거니까요. 네, 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우주선에서 요거 노래 표시하신 거 보니까 저보고 노래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저 이 무슨 노래인지 몰라서. 아, 예전에 여걸식스에서 DVD 게임을 할 때요. 아, 네. 우주선에서 외계인이 아 그거군요. 근데 그게 만든 게 아니었네. 외계인이 만든 게 아니었다는 게 이번에 네. 밝혀진 게 피라미드입니다. 이게 사막 한가운데 우뚝 솟아 있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크기가. 그렇죠. 아니 고대에 이렇게 큰 자재들을 도대체 물도 없었는데 어떻게 옮겨왔지? 라는 게 항상 미스터리였어요. 그렇죠. 사막 한가운데인데. 네. 그래서 그동안 이거 외계인이 만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사실은 피라미드가 고대 나일강 지류를 따라서 건설됐다라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오. 그러니까 건설 당시에 근처에 강이 흘렀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강을 통해서 자재도 운반하고 식수를 얻었다는 건데요. 아. 이 연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에만 고네임 교수가 이끄는 국제 연구팀이 발견한 사실입니다. 네. 기자 피라미드를 비롯한 31기의 피라미드가 땅속에 묻혀 있는 고대 나일강 지류를 따라 건설됐다라는 게 이제 학술 회의에 보고가 됐는데요. 기자, 아부시르, 사카라, 다흐슈르, 리슈트 이렇게 피라미드 단지들이 조성된 곳인데 네. 이집트 고대의 제3왕조와 제14왕조 사이에 걸쳐 있는 제2중간기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4,700년 전부터 1,000년 동안 이게 건설이 됐다고 해요. 굉장히 오래전 네, 얘기다. 이거 뭐 그렇죠. 아주 옛날 얘기인데 네. 지금 나일강하고는 몇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척박한 사하라 서부 사막 가장자리에 피라미드들이 쭉 서 있습니다. 근데 퇴적물 증거를 보니까 과거에는 나일강의 유량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네, 네. 강이 여러 갈래로 또 갈라져 있더라. 그동안 지류 중에 하나가 피라미드 지대를 지나간 거 아니었을까라는 가설이 있었는데 확인이 된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해서 피라미드 단지 인근을 따라 흐르던 고대 나일강 지류 위치를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오. 그리고 퇴적물 분석을 통해서 지표면 아래에 이전 수로와 지류에 퇴적물이 묻혀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된 건데요. 4,200년 전에 대규모 가뭄이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바람에 날린 모래가 대량 쌓이면서 이 지류의 물길이 동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피라미드 단지에 있던 지류에 이제 고대어로 피라미드를 뜻하는 아흐라마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류의 발견은 피라미드가 고대 이집트 수도였던 멤피스 근처에 있는 좁은 사막지대를 따라서만 집중적으로 건설됐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 대단하시네요. 엄청나죠. 네. 그래서 이 나일강이라는 게 고대 이집트인들에게는 고속도로였다. 문화적인 동맥이었는데 아, 네, 네. 인류 사회가 역사적으로 환경 변화의 영향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그러게요. 잘 보여준다라고 연구팀이 설명했습니다. 원래는 강이 있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보기에는 어떻게 설마. 이게 가능하지? 네. 그런데 이렇게 네. 기후 변화로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달라졌다는 네. 그걸 밝혀내신 것도 너무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까요? Back to the Madagascar. 네, 마다가스카르로 돌아갈래인데요. 오, 예. 애니메이션 마다가스카르가 있었잖아요. 네. 답답한 뉴욕의 동물원을 탈출해서 야생으로 가려다가 마다가스카르에 좌초한 동물들의 얘기였죠. 예. 결국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동물들이 익숙하게 살던 동물원으로 다시 돌아가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코스타리카 동물원에 사는 동물들은 야생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중미 코스타리카 정부가 10년이 넘었던 법적 분쟁 끝에 네. 마지막으로 남았던 공영 동물원을 폐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스타리카 정부가 지난 주말부터 수도 산호세에 있는 시몬 볼리바르 동물원 그리고 산타아나주의 보전센터 같은 시설 두 곳에 대해서 폐쇄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환경에너지부가 이번 조처는 동물원 운영자와의 계약이 끝난 데 따른 것이다라는 글과 함께 사람들이 동물들을 옮기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또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시설에 지금 동물 280여 마리가 있었거든요. 네. 재활보호센터로 옮겨서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하고 야생으로 돌려보낼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데 네. 왜냐하면 동물원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동물들은 야생으로 보내도 생존 기술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보내더라도 적응시키는 훈련이 사전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그렇군요. 진단을 해보겠다는 거고요. 이 폐쇄된 두 곳이 코스타리카에 남아있던 마지막 공영 동물원 시설들이었습니다. 특히 시몬 볼리바르 동물원은요 1921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100년이 넘었네요. 네, 103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동물보호단체 FAAD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네. 코스타리카가 세계 최초로 공영 동물원을 두지 않는 국가가 됐다라면서 환영하는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네. 사실 94년부터 코스타리카 정부가 비영리단체인 푼다주라는 곳에 이 동물원 운영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해봤더니 시설 투자도 안 하고요. 동물 관리를 잘 하지 않아서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부 동물이 콘크리트로 만든 우리에 갇혀 지내면서 굉장히 열악하게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코스타리카 정부가 2003년에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또 통보하는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결국 운영권 계약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코스타리카 환경부가 2013년에 아예 야생동물 포획과 사육 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4년부터 공영동물원 폐쇄 수순을 밟았고요. 네. 이제 재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올해였기 때문에 이제 동물원 문을 닫게 된 건데요. 전문가들은 코스타리카의 사례가 동물 보호에 긍정적인 선례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다만 코스타리카 안에 사립동물원이 18개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영동물원에만 적용이 되고 사립동물원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단체가 환영할 만한 조치긴 하지만 아직 이 점은 아쉽다라고 네. 지적을 했습니다. 한계가 좀 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코스타리카 동물원 이야기 나눴는데 이 동물들 적응 훈련 잘 마치고 야생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기를 기대하면서 토토의 아프리카 전해드립니다. I hear the drums echoing tonight, and she hears only whispers of some quiet conversation. She's coming in 12:30 flight. The moonlit wings reflect the stars that guide me towards salvation. I stopped an old man along the way, hoping to find some old forgotten words or ancient melodies. He turned to me as if to say, "Hurry, boy, it's waiting there for you." Gotta take a lot to drag me away from you. There's nothing that 100 men or more could ever do. I bless the rains down in Africa. We're gonna take some time to do the things we never had.
hearts cry out in the night as they grow restless, longing for some solitary company. I know that I must do what's right, sure as Kilimanjaro rises like Olympus above the Serengeti. I seek to cure what's deep inside, frightened of this thing that I've become. Gonna make a lot to drag me away from you. There's nothing that 100 men or more could ever do.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어제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부는 의대 증원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 측은 법원의 결정 직후 재항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증원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수출 호조세에 방한 관광객 증가, 서비스업 개선 등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고 있다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제조업 등의 취업자가 늘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다시 2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고용률은 4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별 취업자 수를 보면 60세 이상과 30대, 50대에서 증가한 반면 40대와 20대는 감소했습니다. 서울 기준 8개 외식 대표 메뉴 가운데 김밥과 짜장면, 칼국수, 냉면, 김치찌개 백반 등 5개 품목 평균 가격이 지난달에 또 올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김밥 가격은 2년 전보다 15.6%, 1년 전 대비 7.7% 각각 올랐습니다. 오늘부터 문화재라는 공식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바뀝니다. 국가유산청은 오늘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공식 명칭을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최근 발표한 대중국 관세가 세계 경제 성장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대화로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지적했습니다. 지구촌 기대 수명이 2050년까지 5년 가까이 늘어날 것이란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DP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워싱턴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50년 사이 남성의 기대 수명은 71.1세에서 76세로 여성은 76.2세에서 80.5세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러시아 모스크바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성근 통신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모스크바 네. 오성근입니다. 올해 2월부터 재개된 러시아인들의 북한 관광 관련 소식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러시아인들의 북한 관광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되고 있나요? 예,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굳게 닫혔던 북한 관광이 작년 9월 북러 회담 이후 작년 12월에 러시아 연해 지역 책임자들이 북한을 방문해서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었고 네. 그 결과로 올해 2월 9일에 100여 명 규모의 러시아 관련 인사들을 포함해서 러시아 관광객들이 3박 4일 일정으로 테스트 관광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6회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러시아인들의 북한 단체 관광은 회차당 최소 50여 명 규모로 특히 지난 4월 29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된 북한 관광에는 재개 이후 최대 인원인 120명 규모의 러시아인들이 함께한 것으로 전했습니다만
이는 러시아 연휴와 맞물려서 나름 많은 인원들이 몰렸던 것으로 현재 6회 정도 진행되는 동안 북한을 찾은 러시아인들은 러시아 현지 언론들을 종합해 보면 현재까지 대략 300여 명 규모로 파악되고 있는데 네. 현재 북한 관광을 위해서는 러시아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 고려항공 항공기로만 제한적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듯합니다. 네. 북한 관광 비용은 최대 인원이 몰렸던 지난 4월 29일 4박 5일 일정의 경우 1인당 $750, 우리 돈으로 약 103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러시아에서 이루어지는 이 북한 관광 프로그램 통해서 어떤 곳을 방문하는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현재까지 6회 정도 진행된 러시아인들의 북한 관광 프로그램은 3회에 걸친 겨울 프로그램하고 4월 15일부터 나머지 3회에 걸친 봄 프로그램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겨울 프로그램의 경우 평양 시내와 함께 마신령 스키장 이용이 있었다면 네. 봄 관광에는 북한의 기념식 행사에 맞춰서 김일성 생가 및 관련 명소 방문이나 평양과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 시내 관광 그리고 요양산 관광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초여름 시즌에는 8일 일정과 12일짜리 일정도 준비되고 있다면서 여름에는 동해에 위치한 일명 원산 갈마지구에서의 해변 휴양 프로그램들도 예정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프로그램 내용에서 어찌 보면 조금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예전에 북한 당국이 외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항상 진행했던 판문점 지역 방문이 프로그램에 없다는 점인데 네. 왜 판문점 지역 방문이 관광 프로그램에 없는지는 러시아 언론들 역시 특별히 관련 언급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러시아인들의 북한 관광에는 열차도 이용될 전망인데요. 지난 13일에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는 자신의 소셜 계정을 통해서 연해주를 방문했던 북한 나선시 대표단들과 가진 회의식 이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북한 나선 지역 간의 여객 철도 운항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 관광 직접 다녀온 러시아인들의 소감, 평가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관광 후기가 어떻게 되는지 들으신 내용이 혹시 있으실까요? 첫 북한 관광이 재개되었던 지난 2월 테스트 관광의 경우에는 러시아 국영 TV 제1채널의 기자가 동행하면서 북한 관광 재개에 대한 소식을 관심 있게 전했던 러시아 언론들이었습니다만 북한 관광을 직접 다녀온 러시아 관광객들의 소감과 평가는 분위기가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러시아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 2월과 4월에 각각 북한 관광을 다녀왔던 2명의 여행 블로거들의 인터뷰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들 인터뷰의 공통점은 일단 이들이 여행 블로거인 만큼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 소지와 북한에서의 인터넷 연결에 대한 걱정을 했었으나 네. 의외로 이 기기들을 예전에는 금지했으나 이번에는 소지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점과 자신들이 묵었던 호텔에서 우회 없이 외부 인터넷 연결이 가능했다고 전했습니다만 휴대폰이나 사진 촬영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했고 호텔에서 인터넷 연결도 아침과 밤의 일정 시간만 그리고 비용을 따로 지불하고 호텔에서 받은 허가를 통해서만 연결이 가능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한 이들이 전한 여행 느낌은 공통적으로 확실히 감시를 받는다는 느낌이었다며 평양의 넓은 도로에 비해 정말 오가는 차량과 사람이 없었다는 점과 동행자 없이 이동하거나 허가 없이 북한 주민들의 접촉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 정말 영화 세트장 같았다는 소감과 함께 의외로 음식 문화도 발전이 정체된 느낌이었다면서 입에 닿지 않았다라고 공통적으로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이 북한 관광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공통적으로 베일에 쌓인 곳이라는 점이 자신의 흥미를 자극했다면서도 다시 방문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보고 싶은 것을 보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보여주는 것만 봐야 하는 관광을 두 번은 하고 싶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서방의 여러 제재 때문에 해외 관광도 좀 제한적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러시아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국가,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서방의 제재와 러시아와 오가는 여러 항로들의 중단 그리고 비용 결제 어려움 등으로 러시아인들에게 해외 여행,
특히 그 서방 국가들의 건강은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작년에 이어 올해 2024년 1분기 러시아인들의 해외여행 국가 순위에 유럽 국가들을 비롯한 러시아가 지정한 일명 D5국들은 관광순위 상위권에서 사라진 모습입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국경수비대의 자료를 인용한 러시아 언론들의 엊그제 15일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러시아인들이 관광 목적으로 가장 많이 찾은 국가들 10개국은 네. 아랍에미레이트, 튀르키예, 태국, 이집트, 중국, 아르메니아, 스리랑카, 쿠바, 그리고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 등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상반기의 경우 네. 현재 부동의 상위권인 튀르키예가 당시 1위로 태국, 이탈리아, 중국, 독일, 스페인, 키프로스, 베트남, 그리스 등이었다는 점에서 서방 국가들, 특히 유럽 국가들이 순위에서 사라졌다는 그러네요. 점은 현재 러시아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현재 무비자로 방문 가능한 국가는 78개국 정도로 부착 비자나 온라인 비자 경우까지 합치면 대략 100여 개 국가가 조금 넘고 있습니다. 네,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러시아 모스크바 오선근 통신원이었습니다. 지구촌의 한 지역이나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구정은의 수상한 GPS.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수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오늘 불교 얘기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지역이 아니라 불교로. 예, 불교 얘기입니다. 오늘. 예. 네. 서울 조계사 앞에 물론 오늘 조계사를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12일에 네. 그 연등회 행사를 갔었어요. 하이라이트 네. 유진 스님 유진 스님 혹시 요즘에 영상 보신 적 저 있으세요? 봤습니다. 저도. 예.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불교 신자는 직접 아닌데, 보셨군요. 왜 부처님이 태어난 날 이렇게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는 거 이거를 무슨 EDM하고 같이 이렇게 막 해주고, 그다음에 엄마니 밤에 오면 옴 하면서 막 춤추고 이래서 재밌었는데, 네. 그 무슨 불교 용어들, 뭐 재행무상, 자타불이 이런 용어들을 EDM하고 같이 듣는 거, 저는 그 이제 뭐 이게 그 대중음악 스타일로 하면 불교 씬에서 가장 신박한 그런 네. 게 아니었을까 싶은데 사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게 EDM 음악을 입히면 네. 좀 관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대중들 반응도 너무너무 좋았고 저는 굉장히 신나고 즐거웠는데 네네. 뭐 잘 불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잘 깊이 있게 아는 게 아니니까. 근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유진 스님의 공연이 문제가 됐대요. 그 이게 뉴스에도 나왔었거든요. 말레이시아의 한 클럽에서 예. 유진 스님이 공연이 했던 게 문제가 됐고 이번 달 말에 예정됐던 공연이 취소됐어요. 무산됐다고요. 예, 유진 스님이 사실 뭐 정식 승려가 아니라 이제 불교도이고 예능인이시잖아요. 네네, 개그맨이시죠. 근데 이달 윤성호 씨. 3일에 유진 스님이 그 쿠알라룸푸르의 한 클럽에서 공연을 했는데 네. 뭐 클럽이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막 술 먹고 막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클럽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그런 노는 장소로 인식을 네.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문제가 됐고 말레이시아의 불교 단체 청년 불교협회라는 데서 네. 뭐 공식적으로 이제 비판 성명까지 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는 재밌었는데 왜 그랬을까 해서 현지 언론을 찾아보니까 이 표현을 보니까 현지 언론 보도에 클럽 공연에서 머리를 민 DJ가 승복을 입고 관객들 막 이렇게 막 업시키고 이런.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가 본 연등회 공연은 이제 불교 행사의 하나로 기획이 된 거였는데 네.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한테도 불교를 대중화시키기 위한 그렇죠. 네, 이런 네. 차원의 퍼포먼스였는데 이제 반면에 말레이시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승복을 입고 춤판을 벌인 이제 클럽쇼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신성시하는 이제 불교라는 엄숙한 이 이미지와 클럽이 어울리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받아들여진 이 공연의 맥락이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종교의 이런 엄숙하고 좀 경건한 거 이거를 침해당했다는 느낌 말고도 사실 여기에 말레이시아의 이제 정치 사회적인 구성도 조금 우려를 부추겼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청년불교협회 사무총장의 성명에 이제 밝힌 걸 보니까 3R 이게 뭐냐면 religion,
레이스, 로열, 그러니까 인종과 종교와 왕족. 이것과 관련된 것들은 늘 조심해야 되는데 민감한 문제를 건드렸다. 이런 네. 구절이 성명에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종교를 건드렸다. 예, 근데 사실 이게 이 인종이라보다 민족인데 이 민족과 종교가 이어져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인구가 3,400만 명 정도 되는데 네. 불교도가 한 20%밖에 안 돼요. 네. 근데 뭐 여기 말레이시아에는 뭐 다수 주민이 말레이계이지만 네. 버마족, 샴족, 스리랑카계, 인도계 이런 사람들 중에 좀 불교 신자가 있고요. 네. 그런데 말레이시아 불교대 대부분이 이 중국계 뭐 화교라고도 하고 화인이라고도 하죠. 예, 네네. 이 중국계예요. 사실 말레이시아는 뭐 가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종교적으로 막 억압적이고 막 이런 나라는 아닌데 네. 어쨌건 명목상으로는 말레이시아는 공식 국호가 말레이 이슬람 왕국입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여기가 왕국이란 느낌도 별로 안 줘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절대 왕정 이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왕도 이제 토호국들 좀 돌아가면서 하는 면이 있고. 근데 예를 들면 그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 네. 인도네시아는 공식적으로 인구 대부분이 무슬림인데 그렇죠. 헌법에서는 공식적인 이슬람 국가가 아니에요. 그냥 세속주의 공화국이에요. 반면에 말레이시아는 네. 이제 무슬림이 70%다라고 하는데도 헌법상 이슬람 국가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말레이시아 헌법에 따르면은 뭐 이슬람이 네. 진정한 말레이인의 유일한 종교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고 예. 근데 사실 말레이시아가 종교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보다 오히려 더 종교를 헌법에 박는 것에 부담을 덜 느꼈을 수도 있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해석한 사람들도 그렇죠. 있거든요. 네, 네, 갈등 네. 소지가 적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말레이 그 무슬림이 60%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이게 하나하나 세봤다기보다 헌법에 따르면은 말레이계는 법적으로 그냥 다 무슬림인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계가 인구 60%니까 그냥 60%는 무슬림 60%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 그중에 60%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60% 중에 얼마나 과연 진짜 뭐 그렇죠. 진실한 무슬림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건 공식 수치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민족도 그렇고 문화도 다양하고 예. 뭐 히잡을 굳이 안 써도 된다 뭐 이렇게 예, 알고 예. 있어서 말레이시아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구나 했는데 이렇게 딱 헌법상에는 이슬람 국가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나와 이게 있는 거군요. 말레이라는 민족 정체성하고 네. 이슬람이라는 종교 정체성이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슬람에서 예를 들면은 뭐 종교를 무종교나 다른 네. 종교를 바꾸는 거는 배교 종교를 배신하는 게 되는데 네. 다른 사람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는 거는 괜찮죠. 그건 근데 사실 괜찮아요. 그거는 뭐 기독교도 그러고 예. 다들 유일신앙은 대체로 그런데 근데 이제 이슬람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실 그렇게 종교적이지 않았다가 냉전 끝난 다음에 특히 그 미국이 대테러전 일으키고 하면서 이제 90년대부터 2000년대 거치면서 굉장히 이슬람주의화 됐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종교가 이슬람 신자인 거랑 이슬람이 모든 걸 지배해야 돼. 정치의 중심도 이슬람에 있어야 되라는 이슬람주의랑 굉장히 다른 다르죠. 거잖아요. 예, 네. 예. 말레이시아에서도 그래서 정부가 뭐 최근 한 20년, 30년 사이에 이슬람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경향이 좀 심해진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면 불교는 어떻습니까? 오늘 불교 이야기 나왔으니까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9.11 테러 이후에 이슬람과 정치 얘기는 되게 많이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예. 했죠. 네. 근데 불교와 정치 얘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별로 보도가 된 적이 없는데 네. 아시아권에서는 불교도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다수가 믿는 종교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배타적인 이게 좀 달라지는 건데 이제 2022년에 이제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가 이 동남아 6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어 찾아봤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인구의 70% 이상이 불교를 믿는 나라, 네. 캄보디아, 스리랑카, 태국. 뭐 여기는 불교도들은 거의 다 90% 이상이 불교를 믿어야 진정한 국가의 일원이 된다. 중요하다. 뭐 스리랑카에서는 뭐 한 95%가 진정한 스리랑카인이 되려면 불교를 믿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종교가 이거 민족의 정체성이나 그걸 넘어서서 국가의 정체성에 이제 바탕이라고 믿는 거는 그러니까 불교건 이슬람이건 똑같은데 다만 다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목소리의 크기가 달라지는 그러네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캄보디아도 그렇고 뭐 스리랑카, 태국 다
불교는 전통이고 문화이고 민족이다. 다 시각은 다 비슷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냥 예. 어릴 때부터 네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예, 예. 거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서는 네. 이슬람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인도네시아인, 진정한 말레이시아인이 말레이시아인이 되려면 되려면 무슬림이 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말레이시아도 캄보디아 불교도 4분의 3이 그 불교든 민족과 연결돼 있다 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레이시아 무슬림도 이슬람이 민족과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네. 말레이시아의 무슬림들 중에서 그 이슬람의 종교법 샤리아라 그래서 이슬람 성법이다라고도 하는데 네. 이 전근대 시절부터 내려오는 종교법인데 이거를 국가법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요? 이게 오히려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더 심해요. 말레이시아가. 그리고 말레이시아 무슬림들 사이에서 정치 지도자가 그래도 무슬림이어야 되지 않겠어? 이슬람 신자여야 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도 말레이시아가 오히려 인도네시아보다 더 높아요. 그렇군요. 이 아시아 국가 중에 이슬람 또 불교가 공존하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국계가 이제 좀 다수잖아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네. 말레이계가 한 60%, 그다음에 화교가 한 20%, 뭐 나머지 이런데 싱가포르는 뭐 숫자가 똑같지 않아도 얼추 그 반대죠. 말레이계가 적고 그 중국계가 훨씬 많고. 예. 근데 세속주의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싱가포르는 아무도 뭐 그렇죠. 종교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인구 조사로만 보면은 뭐 30%가 나는 불교도다. 20% 종교 없다. 그다음에 또 한 20% 정도가 뭐 나는 기독교인이다. 뭐 15% 나는 무슬림이다. 그러니까 제각각이에요. 한마디로 종교 색채를 따질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싱가포르에서는 절반 이상이 이런 다양성이 우리나라를 더 살기 좋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고 뭐 한 90%가 이런 여러 종교들이 전부 다 우리 문화나 가치관과 양립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근데 사실 그렇게 이 말레이시아에서도 인구 다수가 이슬람이어도 네. 불교도 우리나라의 문화나 가치관과 공존할 수 있다라는 응답이 높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종교적으로 완전히 다원적인 싱가포르를 빼고 나머지 나라들에서는 네. 다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상대방 소수 종교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교도가 많은 나라에서는 이슬람이 폭력적이야. 그리고 이슬람이 많은 나라에서는 불교도가 폭력적이지 않아? 이렇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폭력적이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다수가 사실은 소수를 그렇죠. 이상으로 이제 뭐.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네. 소수가 저지르는 폭력이 불거질 때는 다수의 은밀하거나 노골적이거나 아무튼 공식 비공식 폭력을 굉장히 많이 겪은 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한 번씩 거칠게 폭발해서 나올 때 저소수 종교가 저거 봐 폭력적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로 당연히 다수가 더 배타적이고 다수의 힘이 더 세죠. 그렇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는 정치 경제가 좀 불안정해졌을 때 한마디로 경제가 어려워질 때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잘 사는 이 중국계가 이제 대중들의 이제 대중들의 분노를 그쪽에다 터뜨리는 일이 이제 좀 많잖아요. 예전에 네. 우리 그 90년대 아시아 경제 위기 때도 그랬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 화교의 경우는 이제 지난 세기 중반에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냉전 시절에 공산당 뭐 탄압 이런 거 할 때 공산당과 사회주의자들의 주축이 또 공교롭게도 이 중국계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심하게 탄압을 받은 적이 있고 뭐 환율이 터지면 또 잘 사는 중국계 상점들 그때 뭐 인도네시아가 더 그 우리 흔히 말하는 IMF 위기 때 네. 인도네시아에서 화교들이 더 고초를 겪은 게 사실이지만 말레이시아에서도 일부 화교들에 대한 공격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슬람주의가 강해질 때 역시 소수파인 이제 말레이시아의 불교도 화교들이 이제 타깃이 되곤 하고 예를 들면 2013년에 싱가포르 불교 신자들이 말레이시아에 왔다가 네. 왜 이 무슬림들 기도하는 곳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수유할 곳이 필요해진 불교 신자들이 잠깐 기도소를 이용했다가 이게 막 뭐 사진 나오고 그래서 문제가 뜬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수유실이 있던 곳이 한 리조트였는데 그 리조트 주인 경찰이 체포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왜 이슬람 있었어요. 종교 시설을 그런 거에 썼느냐.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그 기도실 뭐 철거하고 이런 일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소수가 되면 조금 어쩔 수 없는 서럽죠. 서럽고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네. 들면은 말레이시아에서도 공용 용지에 지어졌다. 그래서 불교 사원 철거해서 이제 개발업자한테 매각해버리기도 하고, 뭐 최근에도 그 오래된 석회암 동굴지대 오래된 불교 사원이 있는데 네. 여기 사실 종교 탄압도 측면도 있지만 개발한다고 채굴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진을 보니까 이 석회암 동굴들 있는 일대를 다 이제 산에다 파헤쳐 놓고 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종교의 영향력이 큰 사회에서 불교도들이 조심하면서 민족적 종교적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의식을 하면서 네. 유진 스님의 그 흥겨운 공연이 클럽에서 네, 공연이 있었다는 자칫 게. 좀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 정체성을 훼손시키거나 뭐 시비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와는 이제 분위기가 다를 분위기가 수 있다. 다른, 예. 예. 오늘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방송 마무리하면서 모카의 노래 I Remember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